자, 오늘 시간은 이제 항등함수 그래프에 대한 특징과 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 간단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항등함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항등함수를 풀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요 두 가지, 그지? 항등함수에 대한 풀이는 요 두 가지로 한번 같이 해보고 항등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잠깐 보면 주어진 함수 fx가 x에서 x로의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x들 중에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집합을 s라고 해보자, 이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등함수는 기본적으로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여기 지금 집합 x에 정의역에 a, b, c, d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 a는 a로 대응되고 b는 b로 대응되고 c는 c로 대응되는 이런 관계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A는 A가 되고 FB는 B가 되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FX 있잖아. 그러면 우리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F1이 1인가? 이런 거지. 이렇게? 아니면 F2가 2가 되나? 아니면 F3이 3이 될 수 있나? 이렇게 한번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숫자들을 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1 집어넣어서 1인가, 2 집어넣어서 2인가, 3 집어넣어서 3인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필요한 작업들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확실하게 다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지. 그러면 항등함수라는 걸 이걸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설명하는 내용은 이런 거지. 정의역이 x라면 그 값도 x가 될 거다. a는 a가 나오고 b는 b가 나오고 c는 c가 나온다는 말은 x는 x가 된다는 말이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3차 함수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이 x가 되는 경우를 찾자. fx는 x다,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2x제곱에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0이니까 우리 3차 방정식의 풀이는 뭘로 한다? 조립제법으로 한다. 그래서 3차, 2차, 1차 상수를 뭐 가지고 할 거야? 1 가지고 하면 되겠네. 1 이렇게 해서 일단 조립제법이 끝났으니 x-1에 x제곱 마이너스 x-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결과적으로 x는 1하고 여기에서는 3과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나오는 거지. 자, x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x가 1일 때는 1이 되고 x가 3일 때는 3이 되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말이거든. 이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주어진 집합 x가 1과 3과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는 정의역이었다면 가능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x라는 집합은 원소 3개짜리로 정해져 있는데 왜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집합을 찾으라고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끔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 집합 x는 우리가 사실은 원소가 최대인 집합인 거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집합 a는 원소를 이 중에서 1만 가지고 있어도 이 집합 가지고 f1은 1이 성립하니까 항등함수가 되는 거지. 근데 또 다른 집합은 1과 3만 원소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f1은 1이 되고 f3은 3이 되니까 얘도 역시나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집합 x의 부분 집합들, 공집합을 제외한 모든 부분 집합들은 다 이런 모양처럼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원소가 가장 많은 집합, 요 집합을 S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문제에서는 S집합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1과 3과 마이너스 1을 구해서 다 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나 동일하게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집합 X가 A, B, C니까 A 집어넣어서 A다, B 집어넣어서 B다, C 집어넣어서 C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약간 불필요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한다 이거야. 자, 주어진 함수 fx를 그리기 위해서 xy축을 일단 그려놓고 지금 범위가 0보다 작은 쪽과 2보다 큰 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니까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함수를 하나 그리고 0에 등호가 없을 때는 여기다 빵꾸를 뚫어줘야 돼.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5를 그리래. 5. 여기다 5를 찍어서 이렇게 가면 얘가 지금 이제 5가 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집합, 직선 0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2일 때는 602니까 4를 지나는, 요 자리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여기가 4고 여기가 5야. 자, 지금 보이는 이 직선 3개가 fx인데 x에서 x로의 함수 f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앞에서 얘를 어떻게 했지? fx는 x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fx는 x다라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을 찾아라. 이게 중요한 말이야. fx는 x다라는 말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의 교점을 찾는다. 그럼 y는 x가 뭐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울기가 1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y는 x라고 할 거고,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세 개의 직선은 fx인데 교점들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게 항등함수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자,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fx 그래프랑 뭘 찾는다? y는 x의 교점을 찾는다. 그러면 이 자리는 y 값이 5니까 당연히 x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x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돼야지. 5,5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어야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x 값 두 개는 그냥 바로 나왔어. 그러면 이 자리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이 자리는 y는 x라는 직선과 누가 만나는 거야? 3x-2가 만나는 이 형태의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해주면 x 값이 하나 나올 테니 여기는 1인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BC 집합 x는 여기에 보이는 마이너스 3과 1과 5여야만 되고 ABC는 이렇게 찾았다는 거야. 그러면 FA 더하기 FB 더하기 FC는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5를 답으로 하겠다. 이런 거지. 자, 항등함수의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지금? 주어진 함수 fx와 y는 x라는 직선,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있는 직선에 무엇을 찾는다? 교점을 찾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자, 다시 한 번 더 연습하려고. 자,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로 지금 나눠져 있고 x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3으로 주어져 있어. 물론 그림을 그리지 않고 풀 수도 있지만 기본, 우리가 이제 그래프, 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자, 0보다 클 때는 3을 그리래. 3은 한 이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 옆으로 상수함수를 찍 하나 그려놓고 0보다 작은 쪽은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y절편이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에 보이는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2차 함수 그래프를 잘 봐봐. 아래로 볼록으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위로 볼록으로 그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y는 x를 이렇게 그렸더니 몇 번 만나? 자, 눈으로 한번 봐봐. 몇 번 만나? y는 x가 2번 만나지. 그러면 x 값이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주어진 x가 3개네. 그러면 일단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얘가 아래로 볼록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위로 볼록한 상황으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그림이 조금 위로 볼록한 이런 상황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지? 위로 볼록한 이런 상황으로 한번 그렸을 때 여기에다가 y는 x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가정해보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처럼 보여? 3개처럼 보이잖아. 일단 보이기는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이 자리는 당연히 얼마겠어? y가 3이니까 x가 3일 거고 이 자리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x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있으니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않겠냐. 그 말은 이 자리의 y좌표도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이 자리의 y좌표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저 2차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4a-2b 빼기 2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1을 또 집어넣었을 때 a-b-2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일단 정리해봐. 4a-2분은 0이고 a-b는 1인데 위에 있는 식은 2로 나눠서
2a-b가 0이고 이 둘이 빼면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야. 그럼 b는 얼마라는 거야?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냥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다, 3 집어넣어서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기본 문제만 풀겠다고 이 강의를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 명심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앞서서 한번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x라는 집합이 2, 3, 6인데 x에서 x로의 함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항등 함수, 상승 함수. 그러면 f라는 집합, f라는 함수는 어떤 거냐면 1대1이니까 2, 3, 6이 2, 3, 6으로 하나씩 대응이 된다. 뭘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x에서 x로의 뭐야? 항등 함수지. 항등 함수는 어떻게 간다는 거야? 2는 2로, 3은 3으로, 6은 6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h인데 h라는 상수 함수는 하나로 몰려서 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하나로 몰려서 갈 때 몽땅 2로 갔는지 몽땅 3으로 갔는지 몽땅 6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이거 하나가 있어, 그지? 근데 이 가족권에 보니까 G3은 3이었기 때문에 얘가 몽땅 3인데, 그러면 H6이 3으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H는 무슨 함수지? 상수 함수지. 그럼 얘네들은 몽땅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H는 끝났어. 그 다음에 F2가 3으로 갔는데 나머지 두 개는 2와 6으로 어떻게든 나누어서 갔을 거야. 그래서 나 조건에 한번 읽어보니 F2는 3이고 F3은 얼마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F6이 있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F3과 F6을 생각해 보면 F3은 2로 가야 되고 F6은 6으로 가야만 얘가 2가 되고 얘가 6이 되어야 3 곱하기 2는 6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 F도 다 완성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그지?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항등함수 혹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1대1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확인했다라는 것. 또 하나, 상수함수에 대한 언급은 내가 별로 없었지만 상수함수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하나의 원소로 몽땅 몰려가는 모양,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지?